학생들이 대학을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대학에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솔직히 어떻게 450만 원씩 내고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교수님들이 약간 날로 먹으시는, 학생들이 듣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단순히 교수님이 그냥 지식 쏟아내시고 자 이거 외워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게 대학 수업이 맞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등록금이 좀 아깝더라고요. 등록금 아깝죠. 수업만 봤을 때는 아까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 주요 대학의 자퇴율입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대학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처음으로 말문을 연 교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진애라고 합니다. 평어 쓰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썼습니다. 학생들과의 반말 수업으로 화제가 된 김진애 교수.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평어를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존댓말로 시작하는 거라서 들어가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난생 처음 반말로 쓴 강의 계획서를 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수업 시간에 평어를 쓰기로 한다. 첫째, 모든 호칭은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통일. 학생들도 나를 선생님이 아니라 진해라 부르면 된다. 둘째, 모든 존대법을 걷어내고 반말로만 대화하기. 학생들은 나에게 숙제가 뭐야? 라 할 것이다. 이런 전면적 실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또라이로 여길지도 모르지. 괜찮겠어요? 평어 써도 되겠어? 네. 괜찮아? 오케이, 알았어. 진해. 앞으로 수업 잘 부탁해. 그래. 잘 하자. 파이팅. 진해. 좀 자연스럽게 해라. 진해 이러면 어떡해. 떨면서. 내일도 평화로 보내. 어떻게 하고 싶어? 내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강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래? 아예 학기 초에 딱 정해놓자고. 종강하고도 평어를 서로 쓰는 걸로. 오케이? 빨리 졸업해라. 저는 사실 처음에 평어를 쓰라고 했을 때 놀리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게 얼마 못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교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수업이니까. 출석부터 부르는데 유경 이렇게 불렀는데 네라고 대답을 하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지네가 왔어? 라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보고 제 진심이구나. 평어를 쓴다고 하면서 기존의 강의식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거는 제가 그냥 반말로 수업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많이 줄이게 되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만들게 되고 학생들끼리 어떻게든 한번 얘기를 서로 나눠봐라. 김진애 교수의 수업 시간. 토론 시간을 주자 교실은 금세 왁자지껄해집니다. 언어가 죽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의 폭이 좁아지지는 않잖아요. 그치, 왜냐면 새로운 단어가 생기면서 생각의 폭을 더 넓혀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우리 계급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계급 얘기하고 있어? 학생들은 선후배에 관계없이 반말로 토론을 하고 교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어로 홍차를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는가?
그래, 블랙티라 그러잖아. 블랙티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홍차를 검은색으로 느껴? 그렇지 않잖아. 홍차가 빨간색이다. 이건 너무 편견인 것 같아. 홍차는 발효가 85% 이상 된 차를 홍차라고 하거든? 근데 발효가 85% 된 거는 빨갈 수도 있고 그 이후로 갔을 때 검어질 수도 있어. 우리 눈동자가 검은색이잖아. 그럼 우린 설명할 때 블랙 아이라고 설명할 텐데 서구권에서 만약에 내가 블랙 아이라고 하면은 너 멍들었어라는 뜻이 되거든.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브라운 아이즈라고 말하게 얘기한다. 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거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반말 수업 이후 학생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는 진짜 충격이 컸던 게 나는 애초에 집에서도 다 존댓말을 쓰거든. 그래서 우더른한테 그냥 평어로 대화를 해본 게 진짜 지네가 처음이었어. 교수님에 대해서 내적 친밀감을 가지게 된 게 이게 다른 것 진짜 같아. 맞는 것 같아. 강의실 분위기가 존댓말 쓸 때랑 평어 쓸 때랑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떤 점에서 좀 차이를 느꼈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대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뜻 손을 들고 말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평어를 쓴다고 하니 다른 대형 강의들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다라고 느껴. 그는 왜 이런 수업을 하는 걸까요? 매뉴얼이라 할 수도 있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제도적인 것, 출석을 부르고 몇 번 빠지면 F고 뭐 이런 외형적인 틀, 지켜야 될 규율을 걷어냈을 때 배움이 어떻게 성립이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학을 상상해 봅니다. 만약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학교가 한국에도 생겼습니다. 2018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42서울. 이곳에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학비, 교재, 그리고 교수의 존재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라면 온라인 테스트를 거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들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교수님을 없애는 건데, 대학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교수인데, 교수를 없애고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안 알려줍니다.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줘. 처음 42서울에 입학하면 주어지는 것은 오직 컴퓨터 한 대뿐. 보고 공부할 교재도 지식을 가르쳐줄 교수도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로그인부터가 난관이죠. 보이는 것은 오직 빈 바탕화면뿐. 좀 멘붕이에요. 왜요? 뭐 시키는 게 없고 그냥 공지사항을 보려 했는데 올라온 게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학생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인바이트에 넣어요. 인터치. 인터치야. 방법을 찾았어. 엔터를 치면 인바이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두 번째 거 챕터 2.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네. 왜요?
시작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인트라넷 키는 법부터 맥 설정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5바이트가. 근데 저희는 4바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아예 0바이트 파일을 만들고자. 학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친해지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열심히 말 걸고 다니고 물어보고 다니고 여기 오면 질문 안 하면 못 살아남거든요. 이 학교에는 정해진 커리큘럼도 시간표도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은 오직 과제뿐이죠. 대학 재학 중에 42서울 교육생이 된 재민 씨. 저는 정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은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재민 씨가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갑니다. 여기 자문님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예, 말씀하시죠. 알파, 베타 이용해가지고 2가지 분기가 있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그냥 A 실행, B 실행. 근데 A가 한 거를 B도 알게 해줘. 선생님 혹시 미니셀 하고 계세요? 언제든 내 옆에 동료에게 묻고 기꺼이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42서울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 동료 학습입니다. 이따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러 와도 되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강제 개조를 당한 거죠. 어느 누구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누구는 조금 덜 알고 있고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모르면은 이제 알려주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그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곳의 학생들에게 공부란 자신이 아는 것을 남과 나누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연결해두고 만든 다음에 동료학습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학습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혼자서 어떻게 하는 걸로는 딱 그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내려면 서로가 그 이루어낸 것들을 공유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다. 가르치는 교수 없이도 정말로 배움이 가능한 곳. 42서울은 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을까요? 동료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곳은 또 실제 산업 현장이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강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팀 안에서 서로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는 환경 자체가 동료학습이고 그 환경을 그대로 학교로 옮겨온 게 포레투의 동료학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4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학생에게 대학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실 학생 입장에서 내가 학교 생활을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학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학점 말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흔히들 꿀강이라고 해서 시험을 목적으로 쉬운 강의들,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서로 수업을 사고 팔기도 하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학점 잘 주는 강의 들으려고 거래도 사실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점 경쟁은 확실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치열한 편이죠. 치열한 것 같아요. 저는 상대평가가 절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경쟁 심리만 부추긴다고 생각하고요. 모두에게 상처뿐인 치열한 경쟁을 끝내기 위해 대학은 이제 다른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등수를 매기지 않겠다. 국내 의대 최초로 오직 패스와 논패스만으로 성적을 매기는 연세의대. 그들이 학점을 없앤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가 120등이 되는 순간 꼴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0.5점, 1점에 따라서 그 등수가 매겨지면 얘는 80점짜리, 나는 75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등교육의 지성의 장에서 그 줄 세우기 할 필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등수를 없앤 대학은 무엇으로 학생을 평가할까요? 제 말 들리세요?
네.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네, 환자 리더 BTB입니다. 네, 제세동 진행하겠습니다. 다 떨어주세요. 하나, 둘, 셋, 슛! 쭉 끝났습니다. 다시 컴프레스 진행해주세요. 학생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교수는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냥 그 지식을 시험을 보라고 하거나 하면 의대생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맞춰요. 다 맞추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의사가 하는 일이 지식을 외우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는 게 문제고. 심정지 원인이 뭐야? 사고가 났는데 일단 인페리어 임팍에 의한 거를 의심을 합니다. 근데 MI인 걸 알았으면 MI에 대한 초기 처치는 할 수 있어야지. 그걸 놓쳐서 환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단순 피드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잘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뭐가 부족했고 쟤는 뭘 잘하고 내가 이걸 개선해야겠구나를 다 하나씩 전달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한 것 중에 모르는 부분이 여러분 인생의 의사 인생에 정말 단 한 번 딱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로 인해서 그 환자가 나빠지잖아. 여러분이 무식하기 때문에.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174차 방해교육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DP 2023 임상 실습에서 가장 좀 바꿔야 되는 게 학생들 실시간 피드백하고 이제 평가를 그냥 무조건 패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지는 않을지 좀 염려가 되거든요. 평가가 평상시에 촘촘하게 일어나고 그것들이 패스, 언패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완전히 없애기까지 수백 번의 회의와 커리큘럼 수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4년)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시작으로 절대평가 제도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이 가능하기까지. 구역질이 나거나 아니면 메스껍거나 하진 않으세요? 학생들에게 학점 대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의 역할입니다. 7시째. 네. 이때 그럼 갑자기 시작됐나요? 서서히 시작됐나요? 이 대학의 교수들은 학생의 모든 학습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소통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 네가 만약에 신장내과 의사를 할 수 있고 비뇨의학 의사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했는데 데프니스가 왔는데 그냥 보청기 끼워주고 보내. 그건 좋은 의사가 아니지. 누구보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 그들은 경쟁이 사라진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나 그 이전까지 계속 좀 등수가 나오고 이런 경쟁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럴 필요 없구나. 정말 필요한 부분,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걸 너네가 해볼 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연구를 진행해왔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감소 등 일상의 변화를 맞닥뜨리면서 질병에 대한 대학생들의 우울 및 불안 장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후 1년간 한 편도 나오지 않던 학생 연구 논문의 수는 5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저 오티즘 연구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에이도스가 여러 학기인데 주기 지난 중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피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많이 개별 분석을 하신 거죠? 일단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생각이 내일 사원하고 가세요. 의과대학은 머무를 수가 없어요. 코로나나 미세먼지, 글로벌 워밍, 엄청난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혁신적으로 그 교과 과정과 교육 방법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어요. 개강을 앞두고 모인 연세의대 교수들. 국내 최초로 등수를 없애는 혁신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째. 하지만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PMP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말고 다른 데 어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학생의 변별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에 지원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면서 정작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 이거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질적 평가가 스탠다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다 점수로 하잖아요. 이것도 객관적이고 이것도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평가 제도이다. 이런 분위기가 성숙돼야 되겠죠. 질적 평가에 대한 성숙. 경쟁 없이 공부한 학생들이 의사가 될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저희가 CDP를 하기 전에는 연세의대는 의사국가고시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의사국가고시 수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국가고시 1등을 하려면 많은 분량을 외워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 목표와 방법이 바뀐 거예요. 저는 공부 1등하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활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모두가 대학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혁신마저도 또다시 경쟁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대학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명의 교수를 만납니다. 전공도, 나이도, 경력도 완전히 다른 두 교수.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사용자 경험을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경희대에 온 지 올해로 13년째가 됩니다. 13년 동안 학생들 만나면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전혀 다르지만 두 교수의 수업 방식은 사실 동일합니다. 네, AAI 201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은일입니다. 모든 이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호건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두 개? 두 개? 그리고 교실에서는 문제를 풀거나 토론하는 플립 러닝 수업이 이루어지죠. 포문을 짜면 어차피 다 필요 없이 리스트 다 돌아가는 거잖아. Y문을 안 짜도 되지. 박은일 교수의 수업은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제시되는 문제 난이도 당연히 어렵다라는 의견이 제일 많은데 프로그래밍 수업이기 때문에 시습 난이도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풀고 교수와 조교들은 그 과정을 돕죠. 맞죠? 정답이죠? 맞다고 해줘야 되는 파트긴 한데. 맞게 해주세요. 10분 안에 못 풀면 문제 하나 더? 네? 문제 하나 더? 10분 안에 못 풀면? 포기만 하지 마. 포기 안 하고 끝까지만 하세요. 이런 수업 혹시 전에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완전 처음인 거죠. 막 조금만 문제를 풀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요. 제가 직접 손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확실히 돼요. 전호근 교수는 매년 독특한 기말고사 문제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글 쓰면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에 시험은 오픈북으로 치러집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미리 써온 답안지를 옮겨 적는 것도 허용됩니다. 심지어 교수와 답을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었구만. 참 말빨이라는 게. 누군가는 찢어진 시험지를 답안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혁신이라 불리는 두 교수의 수업. 하지만 그 혁신의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체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보고 실제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준비해서 나가자라는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학의 교양에서는 가장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큰 질문을 이제 던지고 토론하고 질문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전혀 다른 두 교수의 교육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이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도 대학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전공에 들어온 학생들이 잘 졸업해서 좋은 산업에서 이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학생들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늘 우리를 기계 부품처럼 다루죠. 학생들이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달려갈 때 달려가는 학생들의 발목을 잠시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학문의 전당과 취업을 위한 디딤돌. 두 개의 목표 사이에서 학생들은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자퇴를 결심하고 새로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학 누릴 거 다 누리고 4학년 때 누가 취직시켜준다.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직업 전문 학교처럼 애들을 키워내려고만 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회사에 들어가서 더 좋은 인재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는 그런 마지막 관문? 과거의 대학? 좀 정말 전통적 의미의 대학? 그게 오히려 혁신이라는 말로 좀 되찾아줘야 될 것 같다고 느껴요.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야외에서 교수님이 서서 그날의 강의 주제, 토론 주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생각을 나눠보고 대학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업이나 사회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교육이 많이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게 많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대학은 변화의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바깥의 세상이 그 고민에 답할 시간입니다.